장맛비가 내리는 7월의 어느 날 밤. 비를 쫄딱 맞으면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43살의 기러기 아빠 종훈 씨.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그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데요. 저 월급 받는 거 다 유학비로 다 나가고요. 생활비 벌 거 이렇게 벌어야 돼서 쉴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 종훈 씨 조기 유학 때문에 가족을 잃었다는데요. 벌써 반년째 연락도 되지 않는 미국으로 생활비만 송금하고 있다는 기러기 아빠. 일요일 아침. 왔어? 왔어. 아유. 기러기 오빠가 밥이라도 굶을까 여동생 연희 씨가 음식을 잔뜩 싸왔는데요. 오빠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이렇게 바보처럼 상황이 이해가 안 돼? 이혼하고 애 데리고 와야지 어쩔 거냐고 이 상황에서. 뭐 이혼을 하고 무슨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런 얘기 할 거. 당장 이혼하라며 화를 내는 연희 씨. 동생의 분노는 새언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기 유학을 제안한 것은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5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어제 얘기한 거 생각 좀 해봤어? 당신 마음은 알겠는데 아직까지 우리 형편이 좀 과하다 싶다. 이 집 살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유학 때문에 또 이렇게 쪼들리면서 살아야겠어? 우리 부모잖아. 그냥 애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당신이나 준수 가버리고 나면 나 혼자 살라고? 준수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 우리가 좀 희생하자. 응? 남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학 준비를 강행한 아내. 결국 부부는 기러기 가족을 택했습니다. 너 가서 잘 지낼 수 있겠어? 내 친구들 중에 미국 가 있는 애들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된대. 여보, 딱 3년이다. 준수 중학교 졸업하면 바로 들어오는 거다. 당신 밥이나 거르지 말고 운동 빼먹지 말고 알았지? 3년 정도면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 자금난이 좀 돈이 항상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밤에 대리운전하고 대리운전 끝나고 몸도 힘든데 집에 들어왔는데 집 깜깜하고 아무도 없고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나고 아내는 뜻밖의 이야기를 건넸다고 합니다. 여보. 여보. 네, 정리는 잘 돼가? 비행기 예약했어? 여보 미안한데 우리 3년만 더 고생하자.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들어오기로 약속했잖아. 이왕 시작한 거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는 게 좋을 것 같단 말이야. 당신 내 생각은 안 해? 이렇게 3년을 더 살라고? 우리 아들 위해서잖아. 우리 아들. 이게 애를 위해서라고 하니까는 제가 거기서 계속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서는 또 어머님이랑 동생이 뭐 하는 거냐고. 지금까지 했으니까 그래도 3년을 했으니까 요거 한 번만 더 하자. 그런 생각이었죠.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더 기다리기로 한 종훈 씨. 그런데 아들에게서 이상한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여보세요? 아빠, 나 나 한국 가고 싶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뭔 일 있어? 엄마 좀 바꿔봐봐. 엄마 지금 집에 없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엄마가 없어. 어디 갔는데? 몰라 나도 끊을게. 준수야! 준수야! 거기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거든요, 애가 전화한 시간이. 그러니까 애 엄마는 그때 집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막 정리해보니까는 좀 외도가 의심되더라고요. 올해 초 겨울방학을 맞아 한국에 들어왔던 아내와 아들. 그런데 아내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 보였다고 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친구들 좀 만나느라고. 당신이 이번에 들어와서 맨날 밤늦게 들어온 거 알아? 나도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이리 와. 피곤해. 피곤하다는데 왜 그래? 얘기 좀 해. 당신 남자 생겼냐? 무슨 말이야? 얼마 전에 준수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 한국에 가고 싶다고. 근데 그 시간이 밤 12시가 넘었는데 당신은 집에 없었어. 솔직히 말해봐. 바람난 거냐? 내가 미국에서 애 뒷바라지 하느라고 힘든 건 생각 안 하니? 그건 당신이 원해서 그런 거잖아. 당신 고집 때문에 나도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사는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는 못 살겠다. 뭐래? 갈라서. 뭐? 갈라서자고. 이게 가족이니? 이게 가족이야? 지긋지긋해서 이렇게 살고 싶진 않다. 막 이혼하자고 정말 그렇게 한 거는 아니거든요.
너무 혼자 있고 외롭고 힘드니까 나 좀 위로해달라. 어떻게 보면 투정 아닌 투정이었는데 아내한테는 그게 좀 큰 상처가 된 것 같더라고요.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는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애 고등학교 졸업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아내는 연락처도 바뀌고 준수 연락처까지 다 바뀌고 장모님이랑 통화하고 연락이 안 된다. 연락 왔었다. 잘 지낸다고 하더라. 걱정하지 마라. 여기 잘 지낸다고 하니까는 계속 제 할 거 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한 거죠. 다음 날 아침 아내와의 화해를 위해 먼저 아들과 연락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한 종훈 씨. 후배에게 부탁해 아들의 학교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Well, since this semester, I'm the last year. We didn't have to with all this, so I got expelled for the reason. 올해 초부터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고 살던 집에서도 사라졌다는 아내와 아들. 종훈 씨와 연락이 끊긴 바로 그 시점이었는데요. 결국 동생 연희 씨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한 뒤 SOS를 청했습니다. 아니 오빠한테도 안 해주는 얘기를 나한테 해주시겠냐고. 좀 말 같은 소리를 좀. 근데 네가 너인 척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쪽에 갖고 계속 좀 물어보라고 알아보라고. 아내의 친구인 척 전화를 건 연희 씨. 소포가 반송되었다며 바뀐 주소를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한국에 와 있어. 연락처나 뭐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주소 있어. 좀 기다려봐봐. 아니요 어머니. 미국에 있는 줄로만 알았던 아내. 몇 달 전부터 이미 한국에 있었다는데요. 종훈 씨가 아내가 살고 있다는 강남의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종훈 씨의 시선이 한 외국인 남자에게 머물렀습니다. 준수 미국에서 영어 과외 주던 사람이거든요. 한국으로 대학원 온다고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아내가 지낸다는 오피스텔에서 나온 아들의 외국인 과외 교사. 종훈 씨가 드디어 아내의 집을 두드렸습니다.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아니 미국에 있어야 될 사람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준수 어디 있어? 준수 뭐 어딨어? 미국에 있지. 미안해. 내가 다시 연락할게. 여보세요? 자기야. 열어봐. 남편의 등장에 몹시 당황한 듯한 아내 혜윤 씨. 주위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좀 얘기 좀 하고 갈 테니까 좀 그 바깥으로 일단 나가셔야 돼. 굳었던 믿음만큼이나 크게 밀려오는 배신감. 문 밖의 소란을 견디지 못한 아내가 결국 종훈 씨를 붙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 학교에 전화해봤는데 퇴학당했다던데? 기숙사 있는 학교로 옮겼어. 아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자꾸 왜 들쑤시려고 그래? 아니 뭘 들쑤셔. 아빠가 애 학교 어딘지 알려달라는데 그게 뭘 들쑤셔. 내가 뭐 가서 뭐 어떻게 한대 애를? 좀 얘기 좀 해. 뭐 하나 속 시원히 대답하는 게 없습니다. 며칠 뒤 매제 기홍 씨가 종훈 씨 회사를 찾았습니다. 준수를 지금 찾고 있는데 여기저기다가 수소문을 좀 다 해놨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지금 하나 발견했거든요. 아들의 소식에 급한 걸음으로 회사를 나온 종훈 씨. 기홍 씨가 꺼내든 것은 다름 아닌 아들 준수의 SNS였습니다. 이게 준수예요. 근데 여기 날짜를 보세요. 올해 3월 17일이란 말이에요. 3월 달에 한강에 있는 거예요. 한강 아니야? 네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형님. 여기 보세요. 여기 밑에 댓글 보면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났다고 나와요. 3월 달에. 근데 지금 미국에 있어야 되라가 왜 지금 한강에 있냐고. 지금 안 나간 거 아니야. 아내와 아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것은 지난 2월. 미국에 있어야 할 준수가 어떻게 한강에서 친구를 만났던 것일까요? 그날 저녁 댓글을 달았던 친구를 어렵게 수소문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수와 연락을 주고받지는 못했다는 친구. 그런데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이 전해졌는데요. 준수가 미국 안 가고 한국에 남아있는다고. 네 맞아요. 그 얘기 했었어요. 그나저나 좀 애가 많이 우울해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안 물어봤었어요. 그냥 좀 우울해 보였어요. 준수한테 바로 연락 오면은 아마도 아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준수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 날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들고 아내를 찾아간 종훈 씨. 과연 이번에는 속 시원한 대답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봐봐.
1월 달에 들어온 다음에 다시 나간 적이 없잖아. 아니 잘못됐나 보지. 뭐가 잘못돼? 서류가 잘못됐다고? 순서 어딨냐고? 한국에 잘 있어. 한국에 있어? 순서 어디 있는데 그럼? 이게 진짜 중요한 시기야. 이것만 지나면 내가 데려올게. 조금만 기다려. 미안. 한국에 있는 것은 맞지만 준수를 만나려면 조금만 기다려 달랍니다. 야, 널 어떻게 믿어? 지금 외국 놈이랑 그것도 어린 놈이랑 바람 났는데, 어? 애 잃어버리고, 어? 지금 나한테 이러는 게 아니야? 좀 기다려. 막무가내로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 아내. 대체 아들을 감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내의 뒤를 쫓으면 준수를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 제작진이 종훈 씨를 대신해 오피스텔 앞에서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낯익은 얼굴이 포착됐는데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 준수였습니다. 그날 오후 소식을 접한 종훈 씨가 회사까지 조퇴하고 아내의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준수를 데리고 나올 대책을 고민하는 사이 아내의 연하남도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함께 마치 연인 같은 모습. 이들이 향한 곳은 평소 혜윤 씨를 만나던 집이 아닌 아래층의 엉뚱한 집이었습니다. 연하남이 들어갔던 아랫집으로 향한 종훈 씨와 연희 씨. 좀 전에 같이 들어갔다고 외국인 그 계시는. 대임아. 두 사람을 보고 난감하다는 표정을 짓던 연하남. 결국 앞장서서 혜윤 씨 집으로 향했는데요. 좀 이야기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보니 아내는 스스로 불륜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열린 판도라의 상자. 과연 그동안의 수수께끼를 모두 풀어낼 수 있을까요? 준수야. 준수 왜 이래? 여보. 고개를 떨군 아내와 아빠에게 인사도 건네지 못하는 아들. 남편과의 약속을 어기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겠다며 귀국을 거부했던 아내 혜윤 씨. 그런데 1학년이 끝나갈 작년 겨울 아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뭐해? 너 오늘 왜 학교 안 갔어? 그냥 가기 싫어. 야, 너 고등학생 이제 성인이야. 왜 애처럼 굴어? 몰라, 좀 냅둬. 전에 안 하던 그런 행동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한번 받았어요. 환경 부적응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성 틱장애 그런 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올해 초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했던 모자. 너 여기서 금방 학교 다니기 힘들 거래. 한 1년만 쉬었다가 한국에서 다시 시작하자. 한국에 돌아와서도 준수의 병을 고칠 생각에 동분서주했던 아내. 이미 커져버린 오해는 남편을 폭발시켰고 결국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합니다. 애 상태를 그대로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남편이 모든 거 다 희생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데 준수가 망가지다시피 이렇게 됐는데 그거를 또 남편한테 짊어지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미국에 돌아갈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왔던 혜윤 씨. 1년 만이네요. 잘 한국에 지냈어요? 들어와 있던 아들의 과외교사 대임원을 만났다고 합니다. 부탁할 게 있어서 찾아왔는데 우리 준수가 대음원이랑 잘 지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준수 일주일만 맡아줄 수 있어요? One week? 일주일이요? 왜요? 제가 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때까지 우리 준수 맡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돌아다니려면 애가 당장 있을 곳이 없잖아요. 애를 맡겨야 되고 남편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고 서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한테는 좀 편했죠. 때마침 운이 되게 좋았어요. 대임원이 사는 오피스텔에 친구가 있는데 외국으로 가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한 1년 정도? 근데 거기 이제 또 웬만한 세간살이가 있으니까 그걸 써도 된다고 하니까 저는 뭐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남편은 아무래도 의심을 하겠죠. 저는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준수의 그런 비밀을 저는 숨기고 싶은데 남편이 그런 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불륜 쪽으로 차라리 의심을 하니까 당장 오해가 있지만
밝혀질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해에 오해를 거듭하고 나서야 마주한 진실. 아니 어떻게 애가 이렇게 될 때까지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더 이상 욕심 안 부릴게.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지금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그게 아니고 미안해서 그래. 당신이 난 준수 데려가. 조기 유학으로 망가져버린 세 가족. 이들이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